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어음수표 보관자에 대해서 볼까요? 자, 어음수표의 보관자.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약속어음은 자기 소유물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교부받은 경우는 타인 소유물로 취급되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겠다. 내가 이 돈을 갚겠다 하고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가 있어요.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약속금. 그 넘어서 보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소유물로서 횡령죄가 객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회사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신뢰관계죠. 약속어음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 약속한 어음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거고 받은 경우는 다른 사람 거잖아요. 회사가 나에게 부탁한 거고 맡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해서 맡겼는데 내가 이거를 믿고 맡긴 거를 마음대로 썼다. 소비했다. 그러면 뭐가? 보관자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회사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았죠. 위임. 권한을 받았으면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위임받아서 마음대로 거래은행에서 회사에 돈을 뽑아서 인출해서 인출했던 재물이죠.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했다면 뭐가 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회사가 나에게 권한을 묻고 맡겼는데 내가 뽑아서 마음대로 썼다면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같은 내용이죠, 지금. 방금 했던 내용 같은 내용 하고 있죠? 약속어음 할인을 위해,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맡겨서 약속어음 할인을 위해 대서 양도, 이름을 써서 양도하는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이걸 받은 사람이 내 빚을 갚는데 충당했다면, 자, 내가 믿고 맡겼다면 이 돈을 해서 회사에 넣어야 되는데, 믿고 맡겼으니까 내가 이거를 처리해서 내 빚을 갚았단 말이야. 횡령이죠. 수탁쟁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뭐가 구성한다? 횡령죄를 구성한다. 횡령입니다. 그 내용 좀 떠나가시죠. 자,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 횡령죄는 보관자 지위가 아닐 때 횡령이 아니죠. 보관자의 지위가 아닐 때 횡령죄가 아니다. 또 재물이 아닐 때 횡령죄가 아니다. 자, 볼게요.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하고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 보관 중이니까 믿고 맡긴 거죠. 보관 중인데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더 많이 보충했어요.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경우, 자, 보충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 의무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 보관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 없으므로 보충권을 너무 많이 해서 새로운 어음을 또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 어음은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죠. 새롭게 보관했던 그 어음을 보충을 하면서 어음을 또 만들고 생산한 거죠. 이 어음을 생산한 거는 보관자 시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 변제조로 삼자의 교부와의 임의로 사용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손해를 끼치는 거지 보관자의 위치가 있는 거 아니다. 이 그득을 취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신이 보충한 약속어음이 이렇게 있으면 약속어음이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보충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새롭게 맡겼던 어음 말고 새롭게 보충한 이 보충한 어음은 누구 소유다? 새로 보충한 사람의 소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손해를 끼쳤으니까 뭐다? 배임죄다. 됩니다. 다음 횡령에게 산정한다. 횡령액이 얼마냐 대체? 횡령죄는 재물이잖아요. 그죠? 이득죄는 배임죄고 자, 재물죄지만 특, 특정 범죄 경제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경법 적용을 위하여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 특경법이 적용을 위하여 횡령액을 산정한다.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10억 원 상당의 건물. 자, 4억 원 근저당 잡혔으면 10억짜리 건물이지만 실제 6억짜리죠. 자, 3억 원 건물을 3억 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3억 원 또 채무가 있으니까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로.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건물 자체는 10억 원 상당이 있고 4억 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럼 실제 가격은 6억이죠. 근데 이 건물에다가 3억 원의 채무 담보를 또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 3억 원의 채무 담보를 제공했다면 횡령한 금액은 얼마죠? 3억 원이죠. 그죠?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은 10억 원에서 4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이 아니라 얼마다? 담보로 제공한 얼마? 3억 원, 이 3억 원이 횡령죄다. 피고인이 피해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원래 주인은 갑인데 내가 명의신탁이 내 거로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거예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던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한 이득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 채무액,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과 여기와 이 판례는 같은 판례죠. 그죠? 내용이 같잖아요. 내용이. 내가 담보를 제공한 만큼만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같은 내용이죠? 공범관계 볼까요?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자, 주식회사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타인의 회사죠. 타인의 재산이죠. 이분을 임의로 처분, 믿고 맡겼던 대표이사가 임의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은 횡령 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 행위를 적극적으로 따라서 도와주는 경우 이거는 대표이사가 맡겼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재물을 취득하라고 도와준 거죠. 그래서 횡령 행위에 가담한 공동경범의 규칙을 어떻게
면할 수 없다. 공범이다, 공범. 대표이사 도와줘서 대표이사를 도와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거는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공범. 타죄의 관계 볼까요? 사기나 장물죄.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봤죠. 횡령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범에 끝나는 거지 횡령이 안 된다. 믿고 맡긴 게 아니고 사기를 취한 거예요. 사기범은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을 자기가 점유하니까 이거를 꿀꺽하면 처리하면 횡령죄죠.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한 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는 성립하지 않고 보관시켰으니까 뭔다? 뭐 횡령죄만 부상한다. 작물이라는 건 남의 훔친 물건을 보관했다. 이거는 횡령이 아니죠. 그죠? 이미 작물 보관죄가 성립했죠. 작물을 내가 보관했으니까. 그 이후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관계로 맡긴 게 아니라 작물 보관은 불법한 신뢰란 말이에요. 그죠? 작물 보관은 뭐다? 불법한 신뢰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관계가 아니고 불법한 신뢰이기 때문에 작물 보관죄만 성립한다. 별표. 불법한 신뢰는 횡령죄가 아니다. 작물 보관죄다. 이렇게 해서 형법 강론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